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S&P 500은 0.38%, 나스닥은 0.13%, 다우 지수는 0.63% 밀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8% 하락하며 1,456.6원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부진과 금리 하락세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0주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 제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 사망을 언급하며 승리를 선언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30일간의 협상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핵파일 재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지속 시 휴전 탈퇴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재 노력 속에 해협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기록적인 랠리를 보였습니다. AMD는 데이터 센터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과 긍정적인 가이던스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고 암홀딩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암홀딩스는 단순 라이선스 사업을 넘어 직접 칩 제조에 뛰어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AI 관련 수익 성장의 힘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다만 급격한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향후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고 US 스틸의 황금주를 보유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과 개입을 강화하며 이른바 트럼프 자본주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온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행보로 백악관은 이전 행정부의 수입 의존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업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납세자들이 부실 기업을 떠받치게 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피릿항공은 정부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교황 레오 14세와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접견하며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톨릭 수장과 이탈리아 지도부를 향해 지속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여정이 정기적인 교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지에서는 그를 대통령의 해결사로 보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무역 불안감을 달래고 인도적 지원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밤사이 열린 3자 회담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며 신속한 해결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회는 5월 말 최종 협상을 거쳐 6월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위협 속에 무역 전쟁을 피하려는 유럽과 강경한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인한 연료비 급등이 미국 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전업체 월풀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출이 경기 침체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발표하며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항공업계 역시 3월 연료비가 전월 대비 56% 이상 폭증하면서 운임 인상과 노선 축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정제연료 수출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생산성 성장률이 0.8%에 그치며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생산성 향상이 AI보다는 팬데믹 이후 도입된 자동화와 배달 서비스 확대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AI가 실제 생산성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적은 노동자로 더 많은 산출을 내는 구조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한편 연준은 헤드라인 GDP보다 미국 내 순수 수요를 보여주는 민간 국내 최종 판매 지표를 경제 건강 상태의 핵심 신호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 LVMH가 마크 제이콥스와 팬티뷰티 지분 등 일부 브랜드의 매각을 검토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폭발했던 사치품 수요가 꺾이고 가격 급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커진 결과입니다. 반면 랄프 로렌과 코치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한 미국 브랜드들은 유통망 통제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유럽 브랜드들보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독점적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적 수요를 공략하는 미국식 프리미엄 전략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AI 붐으로 인한 이익 급증에 맞춰 더 높은 임금 인상과 보너스를 요구하며 이달 말 18일간의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 칩 수요 덕분에 순이익이 5배 이상 급증하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물론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영국 런던의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흉기 난동과 방화 등 반유대주의 공격이 잇따르며 테러 위협 수준이 격상되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유대인 개인과 기관을 향한 증오 범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극자와 극우 이슬람 극단주의 등 다양한 집단이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보안 예산 증액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약속했으나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는 과거 프랑스의 사례처럼 안전을 위해 나라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크루즈선에서 치명적인 한타 바이러스가 발생해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크루즈선에 밀폐된 공간이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다고 경고하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8주의 잠복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당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하선한 승객 40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알고리즘 편향성과 통신비밀 침해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 등으로 일론 머스크를 파리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혹이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 혐의까지 확대된 것으로 머스크와 X측은 이를 강압적인 법 집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틴의 전 감방 동료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유서가 연방판사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수사당국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주장과 스스로 작별 인사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앱스틴 관련 하원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했으나 앱스틴의 선방문 이력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신뢰성에 대한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군사법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장관 2명에게 집행유예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군 내부 숙청 작업 중 가장 가혹한 처벌로 평가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중국 정부를 도와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영국 이민국관리 등이 유죄 판결을 받으며 중국의 해외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톰 위그 미주 특수영업총괄과 스티븐 버드 글로벌 총괄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은 그동안 AI를 일정한 속도로 변하는 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왔으나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티븐 버드 총괄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투입된 컴퓨팅 양과 역량 사이에는 명확한 스케일링 법칙, 투입 자원이 늘어날수록 성능이 일정하게 향상되는 법칙이 존재하며 학습 컴퓨팅을 10배 늘릴 때마다 모델의 역량은 2배씩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선형적 발전 속도는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 며 투자자들은 어떤 모델이 AI의 지원으로 강화되고 어떤 모델이 영향을 받지 않을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봄과 여름을 거치며 더 높은 정확도와 낮은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버드 총괄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AI 지출에 대한 투자 수익률 문제는 향후 몇 달간 낙관론이 더욱 강화되면서 해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하이퍼스케일러와 모델 개발자의 관점에서 AI 언어 모델의 과금 단위, 토큰, 경제 모델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센터와 금융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수익성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나타나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형 AI와 비디오 모델의 등장으로 토큰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자원을 보유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이 1.5시간 일할 분량을 단 $5 수준의 토큰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어 경제적 이득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모델의 역량 발전 속도가 일반 기업들의 수용 속도보다 빠르지만 이 격차는 곧 좁혀질 것이며 2026년에는 본격적인 매출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버드 총괄에 따르면 이미 연구소 수준에서는 매출 신호가 포착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유능한 초기 도입 기업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래밍 업무를 완전히 AI로 대체하는 등 엄청난 효율성 개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력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약 2달 전부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긴박함이 높아졌으며
AI 모델 연결 플랫폼 오픈라우터 기준 주간 토큰 사용량이 몇 달 만에 수백 %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시장은 이러한 초기 성공 사례를 중요한 지표, 이정표 삼아 낙관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버드 총괄은 AI 활용 사례가 단순 질의에서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로 이동함에 따라 컴퓨팅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토큰 소비가 코딩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버드 총괄의 분석에 의하면 거의 모든 지식 기반 업무가 에이전트 방식으로 전환될 때 사용 건당 토큰 사용량이 약 10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개입 없이 밤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큰 소비량은 기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향후 모든 업무 흐름, 워크플로우에 에이전트 방식이 도입되면 AI 가치 사슬 전반의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S&P 500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인 종목은 데이터독입니다. 티커 DDOG는 오늘 31.33% 폭등하며 188.73달러를 기록했, 고포티넷 역시 20.03% 오르며 보안 및 소프트웨어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엑슨 엔터프라이즈도 10.63% 상승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으로는 조에티스가 21.50% 급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테피스트리가 12.30%, 테라다인이 7.42%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보면 오늘 시장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통신 섹터가 0.03%이며 소비재가 0.01% 상승하며 보합권에서 간신히 버텼고 IT 섹터는 0.20% 하락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소재 섹터는 1.93%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 섹터가 1.84%, 산업재 섹터가 1.62% 밀리며 경기 민감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주요 국가별 ETF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SPY는 0.31% 하락했고 중국 MCHI는 0.65%, 일본 EWJ는 0.75%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 EWI는 2.87% 하락하며 주요국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보면 카타르가 0.42%, 필리핀이 0.32%, 콜롬비아가 0.13% 상승하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핀란드가 3.09% 하락하며 최하위를 기록했고 한국이 2.87%, 브라질이 2.76% 하락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5일 화요일에는 Credit Acceptance, Transting Group, Gulfport Energy, Jackson Financial, Cummins, Assurant, Talent Energy, Jazz Pharmaceuticals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6일 수요일에는 United Therapeutics, H&R Block, Primerica, HCI Group, Cencora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목요일에는 McKesson, W.W. Grainger, Mercado Libre, Mettler Toledo International,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코피, Polestar Automotive Holding UK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5월 8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